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 이슈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일종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단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거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코트렐입니다. KC코트렐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코트렐도 관련주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 자, 그 전에 최근 핫 이슈 딱 2개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트래펑, 백광산업 본점 압수수색, 200억대 횡령 혐의. 검찰이 200억대 횡령 의혹을 받는 백광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백광산업 본점과 임직원 주거지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백광산업은 배수관을 뚫는 제품 트래펑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 원대 횡령 및 허위 공시 혐의를 의심해 경찰에 참고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으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총 2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올해 3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 다음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가량 증가, 공매 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만 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 공매도 거래량은 24만 6,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만 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양 공매도는 지난 12일 22만 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만 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만 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양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1,000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런 내용은 주의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KC코트렐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미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소 절감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공화당의 반대 등을 뚫을지가 관건이다. 여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 탄소 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해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000원대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기사 볼게요. KC코트렐 뉴인텍 하한가. 1일 시간 외에서는 KC코트렐 뉴인텍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KC코트렐 뉴인텍은 시간 외에서 종가 대비 각각 9.94% 내린 2,945원, 9.85% 빠진 2,380원 하한가를 나타냈다. KC코트렐과 뉴인텍의 하한가는 각각 약 350억 원, 35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거래 중에 나오면서 KC코트렐이 시간 외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또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C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회사 자체에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지 최소 2,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어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간단하게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자, 루닛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59% 수익 보신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 사마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40% 수익 보신 거죠. V1텍인데요.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까지 주신 분들은 제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결과 19% 수익입니다. 거의 20%죠. 그 다음 레이저셀인데요.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41% 수익 보신 거예요. 자, 그다음이 프로텍인데요.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인증해 주셨던 분들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수하셔가지고 35% 수익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20%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을 해드려왔고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는 또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코트렐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위에 상단 여기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에 적어도 10% 20%는 거뜬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KC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 될 거고 또 심하면 1년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물론 또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응 방법까지 확실히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또 구독을 통해서 실력 업 시켜보고 계좌도 업 시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내 계좌에 KC코트렐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하셔서 제가 또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볼게요.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이 많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볼 수가 없겠죠? 기사 볼게요. 윤, 북정찰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탐지기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날 한국의 우크라 무기 제공 적대 행위로 간주. 재차 경고 대통령실 노코멘트.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2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젤렌스카 박진 면담, 지뢰 제거 장비 필요성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급 후송 차량, 장갑 구급 차량 등 장비 지원을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엄지척 K방산, 고속 성장에 궤도 올라탔다. 지난해 수주잔액 100조 원 시대를 연 국내 방위산업체의 고속 성장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정보추산 K방산의 수출액은 200억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에 잇따른 수주 잭팟에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5대 방산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4년까지 2배 이상 늘어 2조 원 시대를 코앞에 뒀다. 자,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좀 오실까요?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방산은 크게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 수출과 전쟁과 같은 시장 악재에 따른 해지주 두 가지로 주된 흐름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슈가 이 두 가지에 엮여져 있고 그 외에 각각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드론, 우주항공 산업, 로봇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는 무기 개발이 총과 같은 단순 화력 장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전차, 군용 로봇 등 복합 무기로 연결되고 이런 분야가 확장되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방산산업이 곧 국방력으로 연결되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편이죠. 그렇기에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전엔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엔 해지주로서 주된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으나 몇 년 사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해지주로의 비중보다는 사업 모멘텀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즉 단순 해지 테마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아쉽다,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글로벌 중공업 업체이자 철도 차량 완제품을 제작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고속전철, 전동차 등을 생산하는 철도 사업 외에도 전차, 전투차량, 무인 무기체계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과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을 공급하는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 중인 기업이죠. 이외에도 신사업으로 수소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사업을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현대로템, 사우디와 철도 차량 관련 MOU, 첫 고속철 수출 사례 기대.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철도 차량 제조 공장 설립에 나선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 내 철도 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 철도청과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다음 현대로템 K2 전차 친환경 트램으로 현대로템 K2 전차 친환경 트램으로 글로벌 시장 정조 중. 현대로템이 K2 전차와 수소, 전기 등 친환경 트램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차입금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관련 신사업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1000대 규모의 K2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1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 중 긴급 소요분 10대를 이미 공급했다. 이 전차는 폴란드 제20기계화 여단에 실전 배치됐다. 나머지 전차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고하는 동시에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도 준비 중이다. 국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폴란드에 제때 전차를 공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수소 전기 트램 최초 실물 공개. 현대로템은 17일까지 나흘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 국제철도 기술산업전 내서 첨단 철도 차량 기술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회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흐름을 담은 K-플로우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08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고속차량, 전동차, 트램 등 다양한 실물 차량과 수소 생산 설비, 이동연료 전지, 파워스테이션 등까지 고속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수소전기 트램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보다시피 현대로템은 철도, 방산, 수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테마가 엮여져 있고요. 해당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죠. 또 해치주로의 움직임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한 모멘텀이나 수주 공시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는데요. 작년 중순 철도 수주 및 수소 이슈, 그리고 전차 수주 공시 등을 주기적으로 내면서 4월까지 신고갱신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또 4, 5월 시장 조정에 의해 건전한 조정 구간을 형성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소 전기 트램 개발 소식으로 새로운 모멘텀까지 형성하면서 확실하게 반등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6월 들어 기관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등 국가 단위 계약을 볼 수 있는 업무 진행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계속 존재한다 생각해 둬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 이슈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지지 구간을 만들고 있는 만큼 충분히 단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자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정정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